이제 어제 지식도 나오기도 했고 이게 참 적절한 근데 내용 자체는 참 적절하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개 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측면들은 너무나 적절하다 하고 그런데 이 표현이나 그 선을 갖다가 우리 확실하게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가점이 완전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제 성 목사님이 이걸 보고 이런 답안 현장이 없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그분한테 잘하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분이 잘해요. 대표로 돈을 그리고 사례비를 모아서 드리는 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좋게 평가해 주는데 돈을 모아서 맨날 공투를 드리는. 네? 어차피 뭐 우리끼리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참고하되 그럼 제가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잘 잡아야 된다. 표현 잘 잡아. 그리고 목사님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대를 반영한 말씀 정도인데요. 우리는 지금 대지 1, 2, 3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대 반영 말씀 선포해야 돼요. 선이. 그냥 두세 문장밖에 못 적어요. 대안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대의 부흥이니까 여기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성훈련 쪽을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지금 여러 가지 논술 주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지만 이해 다 하셨죠? 이것도 보시면 맞습니다. 교회혁신인데 교회혁신이라는 단어 사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좁히는 고사는 연습을 지금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또 딴 문제 연습해 볼게요. 같이 아이디어를 합쳐서 하니까 이것도 바로 다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목표는 대안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뭐 단기 선교나 봉사 체험을 실제로 시키는 겁니다. 예배를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게 한다고 합니다. 저기 통합 측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흥된 협조를 바라나요?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거부하면서 전통을 그건 우리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전통을 고수한 쪽은 아닌데 다양성의 통째로 다 공존하지만 그래요. 미쳐도 이보. 그렇죠. 저희 대보죠. 중도 진보 쪽. 예, 혹시. 근데 그 와중에 보수도 많이 존재하고 우리 교단은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머징 예배는 안 되고 예배 분위기 그런 거. 이머징 이런 것들은 좀 쓰기 그렇죠, 맞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 네. 열려 있는 예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열린 예배까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임의적 예배라고 쓰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색깔이 그럴지라도 단어를 그렇게 안 써. 그 경계를 하되 완전 거부는 아니고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좀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예배 형식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 이모징 예배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죠. 또 예배학자도 없을 네, 그리고 열린 예배를 계속 평생 하셨던 분이 지금 은퇴하시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아니 저기 미국에서 열린 교회 있잖아.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윌러코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열린 예배 만들어가지고 계속 했던데 평생 하고 은퇴하면서 내가 헛짓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점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입장인지 부정하시는 입장인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를 우리 교단에서 누가 이렇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해서 반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감 안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용어나 너무 과격한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하는 걸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 대책으로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이런 대책도 생각해 맞죠. 봐야 돼. 공동체 강화하는 거, 교제 강화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네. 김양재 목사님 교회도 그런 거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셀에 대한 지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실 수 있잖아요. 이단이 그걸 강조해서 빠지는 거니까 거기. 네, 그 친밀성이 엄청 강하고. 교회가 셀이 강하면 이단에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다음에 1대1 성경 공부도 이제 또 많은 곳에 그렇죠. 1대1 성경 공부 또 많은 문제들이 맞는 대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 한번 볼게요. 북한 선교 595페이지. 595페이지. 뒤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좀 약간 멀어요.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갑자기 이게 나와버리면 이런 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너무 난감하면 안 되니까. 김홍철 전도사님 이거 전체 딱 보시고 딱 중요한 문장 한두 개만 딱 찾아보세요. 그걸 20초 안에. 전도사님 마음에 드는 중요한 문장 20초 안에 한 개만 지적해 주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나누려고요. 민족 복음화의 소명의 몇째 줄입니까? 596페이지 그냥 챕터 민족 복음화의 소명의 선교. 네, 좋습니다. 목사님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요.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이념 제시하는 선교. 총회들이 사회 이념을 제시하는 선교. 어차피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고. 네. 여기 전체 내용 다 중에서 나왔는 거예요? 네? 여기 전체 내용 모두 중에서 고르는 건가요? 네, 아무거나 네. 대안으로 고르면 좋겠는데 대안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 북한 선교를 위한 그 대안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대안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대안으로 하나만. 여기 다 영려가 되는 문구인데 이거? 596 여기가 네. 2번에 민족 복음화 소명의 선교 부분에 첫 문장 복음은 한치자 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교를 정당화시키 아까 이거 하신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서. 복음은 한치자나 이교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사회와 평화균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 역사의 종말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 자체로만 설명되어 있는 거고. 네, 대안을 이제 우리가 사고방식이 이래야 돼요. 뭔가 하면은 논술의 사고방식이 이겁니다. 제가 어디서 말했지만 대안 1, 2, 3이 뭔가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대안 1, 2, 3.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문제점을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래야지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고방식의 첫 번째 구조는 문제를 보자마자 대안 1, 2, 3을 생각해내는 게 계속 그거여야 돼요. 구조가. 지금 여기 안 되어 있는데 논술도 진짜 연습이 좀 필요하구나. 진짜. 우리 저기 네. 전도사님께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뭘 얻고 싶으신지 어떤 답변을 바라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딱 뽑아내시면 네. 배경지식으로 쓸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서론을 쓸 수도 있고 해서 사실 말한 건데 예. 기왕이면 대안 1, 2, 3 말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아무거나 뽑아달라 그 말이거든요. 아, 일단 됐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네네 일단 됐습니다. 네. 일단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라도 안 읽으면 바쁜데 언제 읽겠습니까? 지금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 뜻입니다. 사실 지금 한 문장을 딱 뽑아주셨으면 서로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뭐 그렇게 따지면 5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번이요. 평화 공존과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교. 네.
왜냐면 지금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김정희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반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되게 문재인 정부 와서 네. 평화공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그동안은 냉전으로 네. 그걸 생각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네. 북한을 적대시하며 네. 그래왔다. 네,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근데 그거는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쓸 때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문제들도 좀 더 거의 약간 중도 진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많이 진보도 아니지만 그 현재 근데 목사님들은 보수적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쓸 때도 좀 기왕이면 확실히 나밖에 없겠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 두 명은 보수라니까요. 그걸 생각하시고 대신 잡는 게 좋겠습니다. 평화공존이나 이것도 이제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3번 딴걸 쓰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까 596이요. 네네. 이번에 민족보고마 서명 선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고는 한 체제나에서부터 그 넷째 줄 밑에 통치가 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까지 내용이 괜찮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제가 못했는데 방금은 마무리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북한 선교는 좀 후순위 문제거든요. 홍자전사 제 취지는 이해하셨죠? 맞죠? 그게 훨씬 낫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안전빵. 그다음 해외 선교도 의외로 좀 멀어요. 우리하고 이게 나올 문제가 사실 돼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바로 목회적 현안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들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선교도 사실 이게 많이 적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 보세요. 594페이지 둘째 줄 한국교회 해외 선교에서 가장 큰 과제의 의미는 교단주의, 문화우월주의, 물량주의이다. 교단주의, 문화우월주의, 물량주의이다. 가장 큰 장애 세 가지 해외 선교에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대안 쓸 수 있겠죠, 맞죠? 물량주의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그럼 아래 보세요. 그러면 이날 이은수 교수님이 한국교회 해외 선교 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영향을 주는 한국교회 주요 선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되게 웃겨요 이게. 그럼 위에 보시면 교단주의, 문화 우월주의, 물량주의 극복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래 내용은 그러면 해외 선교 정책 보면 하나님 선교라고 나와요.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럼 둘째 제목 보이시나요? 교회 연합운동의 동인이자 둘째 제목 말이에요. 둘째 제목 보이나요? 선교는 교회 연합운동의 동인이자 필요 조건 보이나요? 보이죠? 거기 보면 셋째 줄 교단주의 극복이 첫 번째 과제이다. 좋습니다. 그다음 다음 단락에 보면 물량주의 극복을 제시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래에 보면 문화 우월주의 지금 말하기도 하면서 이게 다른 단락으로 해서 좀 세네 줄 더 써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책의 완성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성도가 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가 저기 대안 1, 2, 3을 생각하고 문제를 뒤집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안 써보더라도 정식으로 다 하나 안 써보더라도 이 문제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생각하고 원선을 쓰고 지지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설교와 마찬가지로 논술도 제가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걸 말하는지 아시겠죠? 적는 거는 이게 된다면 적는 거는 좀 물론 해봐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해봐야 돼 생각보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해외 선교도 이 정도로 찍어 표시해 두시고요. 네. 이 정도 소재만 있어도 이것만 기억나도 대안 쓸 때 우리가 굉장히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589페이지 단기 선교 나오는데 589페이지 단기 선교. 단기 선교가 사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자,
요거 한 개만 볼게요. 589페이지 단기성교 성경적 근거 2번. 신약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넬료 강문 행전 10장 이게 단기성교네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2번 바울의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부 다 단기성교였습니다. 바울의. 그래서 바울의 주요 사역이 단기성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아시면 그래서 밑에 손가락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선교 전략을 현대 교회들에 적용하는 것이 단기 선교이다. 하나님의 주된 전략이 단기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서론이나 중간에 이제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7페이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는 것도 시간이 없으시죠? 이것도 지금 너무 느린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고 저는 9시 넘길 생각이 없거든요. 자, 이때 넘어가고 586으로 오겠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 교회 선교가 세 가지로 첫째 줄 보세요. 선교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족 선교가 있고요, 세계 선교가 있고요, 민족 선교, 세계 선교, 사회 선교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교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를 봤을 때 2순위예요.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거나 선교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앞 페이지 예배갱신, 교회 성장. 교회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말씀으로 하나 대시 잡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대안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예배갱신으로 대안을 하나 잡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글 파일에다 연습을 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초점 예배혁신 7가지 원리를 그 이번에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넷째부터 볼게요. 예배 형식과 자유로움의 균형을 살려야 한다. 전통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딱딱한 형식을 타개하려는 자세. 자유 형식은 긴장을 창의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 그다음 5째, 지성적 예배와 감성적 예배에서 전인격적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영상과 같은 평면적이고 비사실적인 방법이 아닌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재현하였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6째, 모든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거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적을 것 너무 많고 예배를 철저히 준비한다. 이거 너무 좋네요. 차별화된 예배 철학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예배 사역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만능대지네. 기도 나왔을 때 기도 우리 만능대지로 하나 준비합시다. 우리 기도 만능대지로 기도를 이거 표현을 갖다가 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적절한 선에서 가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뭐 좋은 표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기도 만능대지로 하나 만듭시다. 우리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두 개 더 보고 제 설교를 이제 작성할 수가 있으려나? 그래도 설교를 9시까지 작성했으니까 일단 논술 말씀하십시오. 논술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잡죠 그냥.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일단 설교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도 없고 어제 설교 지금 주제를 지금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더 이상은 안 적어오면 안 돼. 우리 적어와 다음 주에는. 그리고 주중에 제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과제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미완성이라도 적어오시면 됩니다. 미완성이라도. 미완성 맞죠? 무조건 써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좀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이제 논술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16페이지. 잠깐만요. 기출문제 먼저 볼까? 518페이지 기출문제 먼저 보죠. 518페이지.
519페이지에 자 이제 2018년도 문제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의 동반자로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목사님 이거 대안 1, 2, 3 말해주십시오. 자, 제가 여유 안 들고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대안 1, 2, 3 지금 생각해서. 먼저 한국 교회 역사를 이해하자. 한국 교회 역사를 이해해서 네 좋습니다. 대안 1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합시다. 네, 첫째. 저는 첫째로로 하려고 세 개라고 좀 찍긴 했거든요. 왜냐면 한자로 더 쓰려고 한자로 더 확보하려고 첫째로 쓰려고 하거든요. 되게 유치한데 이게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심표 하나도 빼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둘째로 한국 교회의 한민족의 아니 너무 넓죠.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요게 그걸 감 잡으셔야 돼요. 그걸 감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아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되는 거야. 한국 교회 영성을 이해하자.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한국 교회가 나와야 돼.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 주십시오. 정확한 영어 지금 대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 알았습니다. 네.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초기 한국 영성을 회복하자는데요. 네. 한국 초대교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한국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 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고대 시대 초대교회가 아니고 한국 그 초기의 부흥. 그 한국 초기 부흥. 그러면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정확하게 그래서 연습을 할게요. 그렇게.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네네 괜찮아요. 네. 절대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시험 2주도 안 남은 시점에 열흘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초대교회 한국. 기분 되게 나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저 둘째 문장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쳐야 지금 다 뜨고 있어요. 현장 쓸 거예요. 생각 다 실제로 써요. 현장 이렇게. 성교 그러니까 네. 이제 아니 제가요 일단 첫 번째로 잘못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네. 한국교회 초기 그러니까 두 번째로요. 너무 무리하는 건 한국교회 한국교회 초기 영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억지로. 네, 한국교회 초기 영상을 그 둘째인가요, 우리? 네 둘째. 한국교회 둘째까지만 일단 목사님 할게요. 세 개 안 나와도 원리 똑같기 때문에 둘째로 하면서 우리 정확하게 딱 합시다. 10여까지 딱 연습하고 좀 알았죠? 네. 한자 덜 적어도 돼 이렇게 하거든 우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게요. 초대 한국교회 영상을 회복하자. 네. 한국교회 초기 영성을 회복하자. 한국교회 네, 초기 네, 알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자. 역사를 이해했으니까. 네네. 김홍철 전도사님 대안 1, 2, 3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홍철 전도사님한테는 문제점도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둘째 지워야 되겠죠. 교회의 신뢰 회복. 정확한 표현으로 해주세요. 정확한 표현. 실제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 모르면 첫째 대한 본론을 쓸 때 어떤 문장을 쓰실 건데요? 네. 한국 그래, 교회는 완전히 쓸 때죠. 한국 교회는 네. 초기 교회 안에서 네. 한국 교회는 전적인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대한 1, 3에서 대한 1 네, 그게 근데 딱 첫째로 뭐 해야 된다 딱 나와죠. 네,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네, 일단 그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둘째로 뭐 쓰실 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네. 둘째로 뭐 쓰실 거예요? 둘째로 네. 쉽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것은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떤 측면을 지금 알아보고 싶은가 당연히 기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나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2018년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바쁜지 그 전에 문제 뺏겨.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어가 교회의 확률이 높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앞에서 3.1 운동을 맞아 민주국 동반자로서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종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을 써야죠. 문장 쓰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좀 문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뭐 나쁜 정확한 표현 자체가 한국 교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기보다 신뢰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주어로 딱 잡아서 그렇게 나가야. 문제가 지금 교회 방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될 거는 물론 없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의 신뢰 회복 필요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걸 이제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능대지로 준비했잖아요. 여기도 안 써먹고 왜 안 써먹고 바로 나와야지. 언제 생각해 쓰시려고 현장에서 생각날 것 같으세요 진짜? 머리에 있는 만능대지를 여기에 맞게 변형하는 그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 돌아간다 예배 강화한다 그게 한두 개는 차지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머지 좀 안 그래요? 현장 생각 안 나요. 당황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표현들 우리가 지금 만능대지 잘 다듬는 걸 막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한번 잘 찾아볼게요. 그거를 작성한 모범으로 한번 작성해서 이제 주중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고쳤는데요. 네. 그냥 뭐 또 저기 지적받더라도 네. 제 말씀 조금 진짜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고 그걸 예배를 해야지 왜 안 써? 그거 안 쓰면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문제 압도당해서 했어. 그러니까 뭔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의외의 문제는 언제나 나와요. 의외의 문제 언제 나오고 그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아는 고속도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냥 저 고쳤어요 그냥 네. 얘기 들어가면서요. 네. 또 뭐 지적받더라도요. 네. 교회는 선교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네. 해줬고요. 교회는 선교 역사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초기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왼쪽 영상.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렇고 목사님의 말 사실은 거기서 교회 주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틀리든 맞든지 간에 그걸 대답해 줘야 되는데 네. 그걸 대답 안 하셨어요 아까는. 이게 급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네. 교회는 민족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 뭐 쓰실 거예요? 문제점요. 네. 문제점은 네. 아, 순서대로 그 머릿속으로 연습하세요. 머릿속으로. 예, 네. 이게 문제점이죠. 그 문제가 위로 올라가야 네, 되잖아요. 문제점 첫째로. 네. 네, 첫째,
교회는 네. 그 선교 역사를 제대로 교육이 부재였습니다. 선교 역사 교육이 부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두 문장 더 써가 총 3-4문장 쓰실 수 있죠. 네, 전체로. 그렇게 손으로 가야죠.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연습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중에 이걸 해야 되겠다. 진짜 심각하네. 저도 진짜 우리 주중 좀 이야기를 카톡하면 안 하네. 아무튼 우리 학교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쨌거나. 네, 말씀하십시오. 네, 문제점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것보다 저도 이제 풍성하게 쓰고 싶어요. 네. 예, 이게 뭐 네, 네. 문제점은 또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되도록. 네.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이게 써보니까요. 네. 글쓰기만 얘기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네. 이게 글 쓰는 물론 빨리 쓰면은 이게 풍성이 짧은 시간에 많이 써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좀 대폭 줄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수식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표현을 수업용으로는 현장 설교용은 저는 목사님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겠네요. 네, 근데 현장 설교용으로는 항상 보면은 조금 더 간결하게 필요하세요. 수업용으로는. 네. 수업용으로. 네. 그건 확실하세요. 네. 예, 시험용으로. 네. 네. 자. 일단 또 아무리 그래도 한 문제를 더 네.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보세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한 문제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8년 문제 자세히 보시면은 총회 주제 어떤 걸 고려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묻는